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역사의 왜곡은 성격에서 비롯된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일본인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요, 조금 친해지는 수준이 되면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한국은 반일 교육을 그만둬라 라는 훈계를 듣게 되고요. 그 다음은 옛날 일은 모두 미진이 나가시되, 이거는 그냥 물에 흘려버리자는 의미고요.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도 미국에게 당했지만 우린 그런 거 가지고 보상하라 배상하라 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신들이 쿨하다는 듯이 충고 아닌 계몽을 하려는 일본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지난 전쟁은 일본이 미국의 술수에 넘어가서 일으킨 전쟁이고, 일본의 전쟁의 명분은 서양 민족에 핍박당하는 같은 아시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해방전쟁이다 라고 일본은 그 선봉에 선 자랑스러운 아시아인이다 라는 논리죠. 뭐 웃으시겠지만 황당하시고,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런 왜곡된 역사를 언론이나 방송, 정치인 또는 구구 인사의 방송 출연 시의 발언 등으로 끊임없이 반복 세뇌에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먹히느냐 하면요, 바로 그건 일본인들의 성격 때문입니다. 성격.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성격 때문입니다. 반결벽증 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일본인들은 문화 자체가 직설적이거나 단도직입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예절이고요. 이것을 어길 시에 따라오는 것이 이지메라는 집단 따돌림이죠. 일본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서기 싫어합니다. 시끄러운 걸 제일 싫어하고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공론화해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덮어버리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 그리고 남에게 바르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엄청나기 때문에 더욱더 추잡하고 더러운 곳은 감추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의 왜곡은 일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 희망하는 것,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는 행위는 일본에서는 단결을 저해하고 일본의 국익을 저해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했던 지저분한 것을 들쑤시는 행위는 일본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을 정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는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성격으로 지난 전쟁에 일어났던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름다운 일본, 평화로운 일본이라고 매일같이 방송을 하며 국민 세뇌를 하고 있는데, 옆 나라가 니네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더러운 짓도 했고 이러니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후에 태어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일본인은 학교에서 일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게 되고요. 또 뭔가가 이상하다고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 없다, 잘 모른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지저분한 것은 없던 걸로 하고 싶은 성격. 근데 이 성격이 고쳐지는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건 압도적인 폭력에는 모든 것을 승복하고 바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태도를 경험해보면 유교적인 한국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굴종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아베가 트럼프하게 하는 모든 아부 행위들이고요. 눈꼬리 쳐서 못 봐줄 정도죠. 아주 자존심을 다 던지고 그냥 앵깁니다. 다 해줄게 하고요. 일본에서는 주종사회, 상하사회입니다. 명령과 복종만이 존재하죠. 그걸 하지 않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려면 굴종도 잘 참는 민족성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일본은 한국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려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일본은 절대로 한국의 지난 전쟁의 사과는 하지 않을 거고요. 만일 한국이 일본의 국력을 뛰어넘어섰을지라도 일본이 하는 사과는 잠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위선적인 사과일 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절대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단지 압도적인 폭력에 굴복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일본인이라는 민족에게 사과를 받으려면 압도적인 경제 규모와 압도적인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용해지는 민족이고요. 절대로 친선 우여만으로는 화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겉으로 그렇게 방심시켜 놓고 뒤로 칼을 가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기습해서 판을 뒤집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번 경제보복도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교과서입니다. 용의주도하게 준비하면서 상대의 허를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혼란시키는 그런 전술이죠. 다행히 진짜 전쟁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진짜였으면 우리나라 정말 난리 나서 분열하고 도망가고 수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승기는 일본이 잡았을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경제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매국노가 맞습니다.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통일입니다. 경제 통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자신의 데미지를 입는 것을 알고도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죠. 하시려면 빡세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접으시고요. 내부 단결하십시오.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분열은 죽음입니다. 참고로 저 한국에서 불매하면 살기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라도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비웃음당하며 살기는 싫습니다. 무서운 단결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상입니다.